안녕하세요. 와, 어디 카메라? 아, 여기 하나구나. 어차피. 어딜 볼라 그래. 자, 안녕하십니까. 또 화요일이 돼서 저희 라이브로 돌아왔고요. 오늘은 두 분의 배우 모시고 또 재밌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채널 15야가 낳은 배우 이현석입니다. 내가 널 낳은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에그이즈 커밍이 낳은 배우. 아, 네네. 뭐 네. 직접 저희가 뭐 낳진 않았지만 여러 번 품었죠. 그렇죠. 잉태했다고 말하죠. 여러 번 품은 배우. 네, 유현석입니다. 유현석 배우였고요. 네, 네. 자 수빈 씨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담백하다. 아, 담백해. 깔끔하네. 깔끔해. 요즘 스타일이네. 뭘 너무 수식을 많이 넣으면 안 돼. 어쨌든 이 두 분 또 작품을 또 같이 찍으셨죠. 그렇죠. 네. 어떤 작품인지 그래도 제가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쇼윈도우 부부로 나와요. 둘이. 네, 쇼윈도우 부부로 부부인데. 나오고 저는 그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협박범에게 내 아내를 납치했다고 전화가 한 통 와요. 그때부터 우리의 스릴러와 로맨스가 함께 시작이 되거든요. 서로 몰랐던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쇼윈도우 부부로 살던 이 두 사람 관계의 마음들이 또 밝혀지게 되고 또 생겨나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쨌든 두 사람의 그쵸, 관계도 그쵸. 뭔가 네, 좀 변화가 변화를 일어나죠. 생기고. 로맨스와 스릴러가 합쳐져 있는 로맨 스릴러. 로맨 스릴러. 설명 물론 해주셨지만 그래도 어떤 드라마인지 네.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도 예고편 한번 같이 보면서 네, 하이라이트 드라마인지 영상. 가볼게요. 나는 말입니다.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 개인 방송 포함 뉴미디어 댓글 너 멋있는 거구나 너. 정지하고 약간 냉민한 느낌. 네 입으로 네가 그렇게 해야 거기 걸맞게 어마어마한 집딸이랑 결혼했죠. 여기 장규리 배우도 함께 나오고 있고. 큰딸. 당신은 아내. 너 누구야? 이 납치범에게 갑자기 아내를 납치했다는 전화가 전 옵니다. 국민이 내 아내에 대해 모릅니다. 이건 공주가 된 거야. 진짜로요? 원하는 걸 납치를 당한 건가요? 그렇죠. 짐작 가는 놈도 없어? 혹시 내 가까이 있으니까? 깜짝이야. 이 사람이야? 아니죠. 아니야. 죄송합니다. 긴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렇죠? 모르는 거죠. 나오잖아요. 저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네. 이제 놀랐어요. 방송실. 그 선배 믿을 만한 이 사람이요. 대학 선배로 나오죠. 또 제 와이프의 대학 선배. 그 댓글이 다 스릴러 아니에요? 짝사랑스네요. 로맨 스릴러입니다. 로맨 네. 스릴러. 의심. 혹시 이제 시작은 그 스릴러로 좀 시작을 하는데 탄생한 거 맞아? 로맨스 점점 이제 나와요 이게. 그게 난 싫어. 근데 왜 호의주를 투명인간 취급했어? 야, 저 진짜 더울 때 찍었는데. 지수가 원하는 거. 이런 햇빛 가려주는 거. 이런 거. 점점 이 둘 사이의 관계도 이 변화가 인물에서 생겨나죠. 애정. 그리고 수빈이가 같은 이 희주가 또 어떤 걸 앓고 있죠? 이슈가 원한다면 선택적 한묵증을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랑 소통할 때 말을 하지 못해요. 넌 스토리가 반드시 굉장히 신선하다. 내 손으로 이게 원래 그 로맨스 이게 웹소설이 있었고 또 원작이. 웹툰까지 내놓을 있습니다. 생각이 네. 그래서 조금도 없어. 그걸 원작으로 한 따뜻했다. 작품이고 부러웠다. 네.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모르겠어. 그가 어떤 애인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아유. 더 듣고 싶어. 어머. 이 로맨스가 있죠 이제. 네, 잘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연석이가 되게 차가운 도시 남자처럼 나온. 그죠. 어떻게 처리해? 뭐 약간 그런 눈빛. 저 어디가 차가운 거? 처리.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맞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연석에 나오고. 근데 맞아요. 보통 이런 드라마에서 이제 또 여자 주인공은 막 당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런 건데. 그러지 않아요? 네, 제가 보니까 아까 수어로 욕을 맞아요. 뭐 이런 걸 막
그런 거죠. 개새끼. 괜찮아. 수어니까. 그러니까 수어를 우리가 해주세요. 번역하면 네. 이게 강아지, 엉덩이. 이거 뭐예요? 저도 한번 배워. 이게 강아지, 이게 새끼. 아. 네. 수빈이가 맡은 그 희주라는 역할이 그 네네. 한묵증 말을 못하기 때문에 수어로 대화를 해요. 내가 진짜 편하게 생각하는 내 친아빠 네네. 말고는 모든 사람들과 다 핸드폰으로 아. 소통을 하거나 수어로 소통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둘은 왜 결혼했어요? 정말 그 이유들이 네네. 이제 뒤에 이제 밝혀지죠. 근데 되게 잘 나가는 정치인이신 거잖아요, 연석 씨가. 그렇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대통령 후보고 그러다 보니까 전 또 원래 현 대통령의 대변인이고 그래서 굉장히 그 인지도가 있는 그런 정치인. 희주도 부잣집이잖아. 그러니까 집안과 집안의 아 진짜 결혼이었어. 진짜 정략 결혼이네. 네. 어떤 권력가들끼리 네. 어쨌든 만났으니까 둘 사이에는 처음부터 사랑은 일단 네, 없었네. 없었죠. 그런데 그 한 통의 협박범의 전화가 온 이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 모든 게 달라져. 네. 갑자기 아까 막 또 중간중간 또 알콩달콩해 보이는 그림들이 아까 막 나왔어요. 로맨스가 나오죠. 난 그런 장면들이 그렇게 좋아. 그 협박범을 통해서 뭔가 로맨스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아 그 협박범이 어쨌든 얼마 갖고 와라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아까 보니까 막 하지만 자체적으로 그 변조를 잘하시네요. 어쨌든 그런 사건 때문에 그 납치범을 쫓으면서 그 일 덕분에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던 와이프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아 그럼 협박범은 사실 핑계고 그건 그거대로 스릴러지만 네네. 또 한편의 큰 스토리는 네. 두 인간이 어쨌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서로 가까워지고 알아가고 약간 이런 이야기가 또 있네요. 맞아요. 네, 숨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 정략 결혼의 숨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11월 22일 MBC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 주시면 됩니다. 너 무슨 방송 꾼이야? 전문가세요? 어떻게든 뭐 네, 먹고 살아봐야죠. 아니 근데 두 분이 보니까 드라마 찍으면서 많이 친해졌네. 맞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스타쉽 녹화 맞아요, 같이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두 분이 서먹서먹했죠. 약간 그죠. 수빈 씨 어떤 사람인지 저한테 얘기 좀 해줘요. 연석 씨. 수빈 씨요. 우리 수빈이는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수빈이는요. 음악 깔고 하는 거. 우리 수빈이는요. 처음에는 좀 낯을 가립니다. 네네. 그녀가 마음을 열 때까지 옆에 그저 있어줘야 돼. 기다려. 그러면 조금씩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밸런스 게임 같은 질문들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만약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바퀴벌레가 됐어. 바퀴벌레가 어느 날 나랑 같이 좀 살자고 나 지금 말을. 지낼 데가 없다고 말을 막 하면서 바퀴벌레가 아 추워 뚝뚝뚝. 대변인님 네. 너무 추워요. 같이 살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 통하는 바퀴벌레입니다. 말이 통해요? 그럼 잡아다가 서커스단에 팔아서 한몫 잡아야 돼. 형 티죠? 아니 수빈 씨는 어떨 거예요? 저는 일단 말이 통하면은 얘기를 좀 들어줄 것 같아요. 어쩌다가 나도 대화는 좀 해볼 것 같긴 해. 어? 너 어디서 한글을 배웠어? 아니 저는 S인데 네네.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보통의 S들은 일단은 그 공상을 이해가 안 돼요. 인정을 안 하는 왜 아니 어떻게 바퀴벌레가 바퀴벌레가 말을 아, 하느냐 참. 일단 그 질문이 성립이 안 되고 이런 이서진 같은 인간 같은 이라고. 그럼 수빈 씨는 같이 살겠네요? 정이 들면은 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죽이진 않는다. 쳐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이구나. INFP? 네. 저랑 굉장히 비슷한 성격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제가 이제 원래 INFP였다가 요즘 최근 IS로 이제 넘어오고 있는데. 저도 그랬어요. 원래 처음에 검사할 때는 NFP였는데 네네. 질문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서 해봤더니 ISTP였어요. 아니 진짜 웃기는 게 지금 여러분 이거 봐요. 이제 두 분에 대한 자료를 봤거든요. 네. 근데 내가 아까 자료 보고 피식하고 웃은 거야. 이게 ISTP?
하고 내가 웃은 거예요. 유연석이 아이면 이 세상에 누가 이죠 그러면? 신원호 감독님도 제가 ISTP라고 하면 연서가 그거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야? MBTI를 네가 네. 네 이미지 때문에 고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정확하게 아니다. 나오는 거야. 어. 나는 연석이가 어디 가서 아이처럼 보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아니 근데 노력형이에요 사실은. 수빈 씨가 볼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처음 보는 스태프들하고도 잘 지내고 참 좋겠다. 그러지 이런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현장에서는 되게 낯가림의 시간이 꽤 길었어요. 우리. 내가 아는 연석이가 아니네? 근데 그것도 있었을 것 같아. 캐릭터적으로 되게 냉철하고 뭐 남들이랑 이렇게 막 꽁냥꽁냥 이렇게 재밌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날카롭고 막 신경 곤두서 있는 네네네네. 역할이다 보니까 맞아. 우리도 서로 굳이 막 이렇게 맞아. 일찍 친해지려고 애쓰지 않고 맞아. 왜냐면 우리도 거리감이 있는 네네. 설정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더 아이처럼 느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촬영장에 가면 그 눈썹이 이렇게 앵그리버드가 돼 있어요. 자, 요런 느낌이거든요. 이걸 화가 나 있네. 애가 날이 서 있네. 항상 촬영장을 가면 요 상태로 이게 디폴트예요. 아니 눈썹을 CG를 한 거예요? 어떻게 아니 어떻게 저 각도가 나오지? 이렇게 약간 미간을 좁히고 이렇게 좀 근심 있는 이런 상태를 몰입하다 보면 눈썹이 저렇게 돼요. 이렇게. 오. 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스태프들이랑 장난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기도 하고 수빈이랑 뭐 촬영할 때 한묵증이 있다 보니까 나랑 어차피 말을 말을 안 해요. 한 2달 정도 대사가 없었어요. 저랑 촬영을 하면. 근데 나중에 이제 말을 좀 하기 네네네. 대사가 있기도 네네네네.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갑자기 말을 하려니까. 말을 몇 개월 동안 안 하다가 하니까 너무 어색해서 오빠 나 대사하기가 왜 이렇게 어색하지? 그러니까 촬영한 지 2달이 넘었는데 나만 만나면 이제 핸드폰으로 써서 보여주던가 수어하던가. 사실 대사가 굉장히 1차원적이면서도 내 감정을 표현하기 제일 쉬운 방법인데 그쵸. 대사가 없으니까 막상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좀 네, 배우로서 좀 어려움이 고민이 있었겠네요. 많죠. 어려웠는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아예 말 안 하는 게.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실제로도 수어로 혹시 의사소통이 되는? 저 많이 배웠어요.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그 수업 실제 통역사분이 막 이건 바로 뉴스 가서 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그럼 우리가 하는 말도 어느 정도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안 해봤어요. 어느 날 바퀴벌레가 문을 두드렸어. 몰라요. 몰라서 말하고. 바퀴벌레가. 이거 맞춰보세요. 저 문제 내주세요. 문제. 어머 잘못했어. 이거 아니야. 잠깐만요. 집에 가. 목이 아파? 뭐야? 뭐죠? 가고 싶다? 이게 쉽다. 원하다. 집에 가고 싶어. 제가 방금 실수한 게 이게 팬티예요. 팬티. 잘못하면 큰일 나네. 집에 가서 팬티. 집에 가고 가서 싶다. 알겠습니다. 야, 연습을 많이 하셨겠네요, 진짜. 드라마도 드라마지만 요즘 어떻게 사는지 그런 얘기나 좀 해봐요. 연석 씨는 오늘 틈만 나면 찍고 온 거죠? 맞아요. 저는 이거 살 틈이 있었어, 근데? 연석이가 대전에서 찍었나 봐요. 그래서 네. 빵을 또 이만큼을 아까 사왔더라고요. 드라마 촬영을 하다가 틈만 나면 촬영을 하러 갔어요. 뭐라고? 그래서 진짜 쉬는 날이 없었어요. 지금 드라마 막바지여가지고 거의 5, 6일씩 촬영을 하다가 하루 틈만 나면 틈만 나면을 촬영을 하고 또 그 다음날 드라마 촬영하고 그래서 수빈이가 오빠 언제 쉬냐고. 그렇네요. 쉴 시간이 없더라고요. 맞아. 진짜로. 왜냐면 저도 드라마만 찍어도 스케줄이 진짜 그럼요. 빠듯하거든요. 한 작품 찍으면 사실 배우분들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면 연석 씨는 평소에 리프레시가 필요할 때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요즘 풀을 좀 심어요. 자, 여러분 중대 소식입니다. 유연석 배우의 167번째 167번째 취미가 밝혀졌습니다. 유연석 배우가 최근에 풀을 심는다고 합니다. 가드닝에 조금 빠져가지고. 마당이 있는 곳에 사시죠? 마당에다 그러면 뭘 심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 주문해가지고 뭐 꽃도 심고 뭐 자꾸 자랑해요. 뭐 심었다고? 나 핑크뮬리 심었다? 풀 있는 데 가면 이건 뭐고? 저건 무슨 나무예요? 약간 아버지들처럼
풀 좋아하기 시작하면 늙는 거야. 그렇게 좋죠. 너 요즘 자꾸 꽃 찍고 그러지 않아? 아, 꽃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게 무슨 꽃일까.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걸 심죠 저는. 심고 그게 제가 지금 촬영하면서 뭐 딱히 뭔가 스트레스 해소할 게 없다 보니까 네네. 그걸 하는 것 같아요. 그 수빈 배우는 그래도 평소에 뭐 예를 들어 그래도 조금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편이세요? 저 진짜 누워만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날 뭐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눈 떴는데 오늘 녹화장 안 가도 되고 아무 스케줄도 없고 회사에서 전화도 안 오는 날이네? 그러면은 내려가서 우유에 시리얼 같은 걸 타요. 나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뭘 보면서 보인다. 이렇게 먹다가 또 배가 부르면 잠이 오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자요. 그게 진짜 힐링이에요. 저는. 저 눈앞에 실제로 보이는 것 같았는데 여기 실제로... 소파랑 침대가 보였어요. 쇼파가 안 있어 나는 무조건 침대. 그냥 침대로. 그러면 이 드라마 하려고 사실 이런 거 보통 배우분들도 준비라는 걸 하잖아요. 어떤 배역을 딱 받게 되면. 난 그런 게 궁금한 거야. 배우들이 새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할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실존 인물을 좀 만날 수 있으면 만나려고 하는 만나려고 하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경험을 하려고 하고 또 요즘은 그 시청각 자료들이 워낙 그 영상들이 너무 많으니까 유튜브 찾아본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 그래서 실제로 그 앵커 출신 대변인 분들도 보고 실제 정치인들 기자회견장이라든지 그리고 앵커의 뭐 상징이었던 어떤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좀 계속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네. 수빈이는 그 나 요번에 막 그 시청각 자료들 본 것처럼 아니 준비 많이 그러니까 했지. 희주 준비하면서 뭐 어떤 거 캐릭터들 준비하면서 어떻게 뉴스 MBC 뉴스룸 가가지고 실제 수어 통역하시는 거 보고 실제 농인분도 만나서 어떻게 쓰는지 이게 어색하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수어 선생님이랑 또 다시 재차 확인하기도 하고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대사 연습을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나는 수어로 표현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는지 표정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걸 좀 제가 이 질문을 물어본 건 사실 배우분들이 이 저희 이제 얘기하러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궁금하긴 한 거예요. 배우란 직업은 뭘까? 저 직업은 어떨 때 행복할까? 뭐 할 때 가장 짜릿하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걸까? 그 직업을 할 때 느끼는 고유의 행복이라는 게 있잖아. 그게 저는 약간 첫 촬영할 때 첫 촬영이 잘 되면 그렇게 짜릿하거든요. 예능일 때. 그러면 PD로서 이제 가장 행복한 건 프로그램이 잘 되는 거고 이제 배우한테는 어떤 게 가장 너무 좋아 내가 이 맛에 내가 배우하지 이런 느낌은 어떨 때 오는 걸까? 그게 나는 좀 궁금했어. 우리가 이제 어쨌든 연기를 하면서 진심이 딱 부딪혔을 때 오는 시너지가 되게 나는 행복하다고 느껴. 그러니까 우리가 대본 이제 책을 볼 때도 그렇고 대본 안에서 볼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나는 A처럼 생각하고 갔는데 세상에 이게 너무 따뜻한 거야. 이 씬이. 예를 들어 수화하는 씬이라던가 맞아. 대본에 안에서 봤을 때는 그냥 꽁냥꽁냥한 예쁜 씬이구나 했는데 막상 해보는데 울컥할 정도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현장에서 깊은 뭔가를 발견하면 너무 행복해. 그게 내가 아무리 상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해도 네네네. 막상 아까 얘기한 그 현장감이란 게 분명히 존재하고 네네. 이게 종합예술이다 보니까 나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기 현장에서 그 카메라와 그 조명과 그 상대 세트 배우와 안에서 이 배우를 만났을 때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이 대사와 상대 배우가 했던 이 대사가 딱 만나서 무언가 생각하지 못했던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구나.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쉽게 뭐 케미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마치 뭔가 마술 부리듯이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딱 생겨났을 때 그때 정말 희열을 느끼죠. 내가 이래서 배우가 하고 싶은 거야. 저걸 내가 느끼고 싶어 내가. 해봤잖아요. 응답하라 때 해봤잖아요. 아무도 내 연기를 안 받아.
3D 때좀 반응이 괜찮았던 것 안 같은데. 안 받아줘 다들 그냥. 정석이 형이 좀 잘 받아준 것 안 같은데. 받아주더라고. 정수열 계속 형 연기는 앙상블이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형이 혼자 하니까. 아니 저는 배우라는 직업이 너무 좀 멋지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제가 맨날 배우하고 싶어 이런 거 뭐 반은 농담이지만 진짜 멋진 예술 장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촬영이 너무 힘들고 할 때 보면 스트레스 받지만 그럴 때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티는 것 같아요. 남의 삶을 계속 이렇게 살아보고 경험하고 네. 또 좋은 사람들 계속 만나면서 하는 게 그 어릴 때 꿨던 꿈이 틀리지 않았구나를 계속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다 하고 싶어 너무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장르 좀 하고 싶어요? 정식 데뷔한다. 방금 거 보니까 또 저런 게 하고 싶네. 멋있는 거. 네. 거기선 차갑지만 또 내 여자에겐 따뜻한 네. 뭐 이런 느낌. 그럼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대통령실 대변인 나영석입니다.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대통령실 대변인 나영석입니다. 괜찮은데? 오, 나쁘지 않은데? 이런 진짜 괜찮았는데? 저기 댓글에 동기부여하면 더 커진대. 그러지 말래. 안 해. 하지 말아라. 안 할게. 꿈은 꿈으로 남겨두고 예능 PD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꽁트라도 팬미팅 하실 때 네네. 그 게스트로 누구 배우를 한 명 초대해가지고 나랑 감정 연기 한번 할래? 저랑요. 기회가 되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을 지금 거신 전하는의 두 배우님 앞으로의 또 계획도 저희 또 궁금해요. 예전에 좀 따뜻한 역할도 했지만 이번엔 또 차가운 역할도 했고 계속 좀 다른 종류의 캐릭터들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배우분들은 늘 그렇게 좀 다른 표현을 늘 이렇게 네. 갈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또 다음 작품에서 뭐가 어떻게 될지 나올지 모르지만, 네. 기대해봐 주시고 틈만 나면 하는 것도 또 예능도 같이 하고 재밌게 좀 하고 또 가등도 응원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수빈 배우님은 앞으로 이런 거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우리가 막 계획대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고 싶은 작품이 있지만 이렇게 해야지라는 계획 같은 건 없고 그냥 주어진 거에서 최대한 누가 되지 않게 잘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11월 22일 날 네. MBC에서 하는 또 지거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